진정한 나를 되찾는 호오포노포노 라이프. 들어가며 알로하 카마일리 라파엘로비치입니다. 간단하게 KR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하와이 오하우 섬 정글 속에서 2마리의 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살 때 모르나 나라마크 시메오나 여사를 만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개인 상담이나 보디워크를 시행해 왔습니다. 고대 하와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문제 해결법, 호오포노포노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자기 혼자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셀프 아이덴티티 스루 호오포노포노입니다. 호오포노포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3가지 자아 중 하나인 잠재의식 속에는 시대를 초월해 쌓여온 방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나 모든 체험의 원인은 이 방대한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인 기억을 지우는 것을 정화라고 부르며 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4마디 말입니다. 문제를 체험했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4마디 말을 모두 하지 않더라도 사랑합니다 라고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스 블루라고 말하고 식물을 만지는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규칙은 따로 없고 자신의 영감에 따라 그때 사용하고 싶은 정화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나는 기본 정화 도구를 비롯해 영감을 통해서도 그 상황에 맞는 정화 도구를 찾아냅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의 정화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을 비롯해 책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 물건이나 장소, 책 자체에 대한 정화 도구가 2가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우울해지면 우리는 분명 막다른 곳에 몰린 상태가 됩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을 때 그 어두움을 밝혀줄 도구입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밑에서부터 발생한 태양 폭발 에너지로 인해 자신이 쑥 들어 올려지는 상상을 해주세요.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쉐이커 이미지를 떠올려 주세요. 당신이 언제 어디서라도 이 쉐이커를 흔들면 블루솔라 워터가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어떤 문제를 체험했을 때 먼저 나부터 마신 후에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 동물, 땅, 나라 등에 마시게 하거나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상처받고 있는 대지나 폭력으로 괴로운 기억도 정화합니다. 이 2가지 정화 도구는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마음속에서 이거다 싶은 것이 있다면 매일 정화 속에 도입해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4마디 말 등 정화 도구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은 정화 도구로 언제라도 정화하세요. 모르나는 호오포노포노를 자전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자전거 타기를 선택했다면 호오포노포노라는 문제 해결 과정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장소나 시대, 삼라만상 모든 것에서 이 과정은 적용됩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를 체험했을 때 호오포노포노라는 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합니다. 우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책을 읽는 동안에도 매 순간 우리 안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기억이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 호오포노포노라는 자전거를 타면서 정화 도구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평화를. 카마일리 라파엘로비치.
챕터 1. 살아가는 목적은 어딘가에 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행 자체가 인생이고 내게 그 어딘가는 제로, 즉 진정한 자신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호오포노포노라는 탈 것에 처음 올라탄 지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정화, 정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매일 지속해 왔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정화하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가령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도 그것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비로소 체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피곤할 때면 이제 목적지에 가고 싶다. 여행은 피곤해. 쉬고 싶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현재 올라탄 호오포노포노에서 내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다 그래도 호오포노포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피곤함을 정화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머리나 마음을 쓰는 게 괴로울 때는 정화 도구인 블루솔라 워터나 마시는 차, 식물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화 도구는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전에 우선은 나와 잠재 의식에게 편안한 환경부터 만드는 게 좋습니다. 미래의 나. 인생이란 마치 점차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꽃이 피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죠. 인생은 처음부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행선지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세상에 눈뜨고 그날부터 나라는 존재를 통해 만물과 만나고 체험해 갑니다. 나는 19살에 호오포노포노를 처음 만나 계속 정화해 오고 있지만 어떤 목적이나 미래를 위해 정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화를 하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훗날을 예상하고 결정해도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체험하는 생활 환경이나 인간관계 등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을 정화함으로써 수년 후 혹은 내일 걸어갈 길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원래 존재하던 기억 하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신성한 존재, 즉 우주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해 줍니다. 행선지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은 너무 불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움에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화해 나감으로써 인생을 기억이 아닌 영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의 체험을 정화하지 않으면 기억의 재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언젠가 모습을 바꾼 똑같은 기억을 다시 체험합니다. 정화를 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향으로 꽃잎이 펼쳐집니다.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그 체험을 호오포노포노를 사용해 정화합니다. 기억을 내려놓기 위해 잠재의식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신성한 존재뿐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이것은 정화를 지속하는 동안에 저절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억지로 컨트롤하거나 누군가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은 점점 넓어집니다. 정화를 하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봐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와이의 아름다운 정글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호놀룰루 공항에 내렸던 10대 시절
훗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내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것 역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운 좋게 아시아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곳에서 자유자재로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소중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화하고 나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때 가족이나 친구, 환경도 자연스럽게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먹 상태.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바라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강한 의지로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내려고 할 때, 이것이 내 길이다라고 확신할 때,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것을 주먹 상태로 봅니다. 주먹 상태일 때는 영감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정화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주먹 상태입니다. 만일 지금 이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내 안에서 행복의 결정을 느끼더라도 실제로 잠재의식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먹이 되어 정화의 물결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해서 지금 주먹인 상태라고 느낀다면 그 체험을 정화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들 내면의 잠재의식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분노인지 진정한 마음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좋다 혹은 이것은 최악이다라고 체험을 정화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호호포노포노를 자전거에 비유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발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 길을 따라갔더니 어느 날 행복한 사건과 우연히 만났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이제 됐다 하고 흥분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순간 자전거는 멈추고 당신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풍경을 본다면 다음은 그 체험을 정화하기 위해 왼쪽 페달을 밟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체험을 이번에는 오른쪽 페달을 밟아 정화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계속 밟으면 지금의 인생이 색을 바꾸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라도 호호포노포노라는 자전거를 타며 영감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나 자신이고 싶습니다. 말, 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셀프 아이덴티티 스루 호호포노포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정화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40년에 걸쳐서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많은 기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화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를 낳고 나서 진학한 대학에서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숙제도 예습도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나에게 상담하니 우리는 사실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 이번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휴렌 박사도 나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표면의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인종이나 물건으로 다양한 시대와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잠재의식 부분에서는 본래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르나는 여기에서 언어 문제를 체험하는 것은 자기 안의 기억의 재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억을 정화하려 하자 모르나는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옛 종족인 아이누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나 나 혹은 누군가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시 일어난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정화하지 않는 한 일본이나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 일본어라는 길은 우리를 그곳으로 통과시켜 주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내 안에 있는 아이누아의 기억, 일본어를 지금 나의 체험을 시작으로 정성껏 정화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누구였는지 혹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내 지적 능력으로는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의미가 있어 잠재의식이 일본어를 체험시켜 주었고 이를 정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나는 그 관점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일들을 계속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매일 정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개인 상담, 강연회 등에서는 통역이 필요하지만 언어 때문에 정화에 좌절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웃으면 그 웃음이 이쪽까지 전해지고 다들 너무 잘 웃어줘서 놀라곤 했습니다. 사회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예스라고 대답하자 모두 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개인 상담 중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센스가 없어서 그런지 익히지 못한다라거나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식의 상담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정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외국어를 배우게 하려는 걸까? 왜 외국어를 능숙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어째서 해외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걸까 등 무언가를 체험하는 상상, 생각, 감정을 정성껏 정화합니다. 이로써 내 안에 있던 의문의 블록을 하나씩 제거하여 문제의 깊숙한 곳에 있는 해결해야 할 부분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정화할 수 있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자격증을 얻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를 하기 위해 공부하거나 자격을 취득합니다. 정화하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표면의식은 지금 이 체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나 역시 몇십 년에 걸쳐 어느 틈에 저절로 정화 리듬을 찾았으니까요. 정화해야 한다며 억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는 순간에 정화함으로써 영감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얻는 것, 배우는 것 하나하나가 마치 우주에서 주는 선물처럼 영감으로 자신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정화를 계속하는 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챕터 2. 내게 가장 알맞은 장소. 세상에는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 생활이나 전원 생활을 하고 채식을 하거나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고 화학적인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등 생활 방식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도시에 살면서 대자연 속의 생활을 동경한다면 우선은 그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나 일 때문에 시골로 이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정화합니다. 그렇게 점점 정화해 가면 영감으로부터 갑자기 방 벽지 색깔을 바꾸자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르고 근사한 실내용 식물이나 포스터와 만날지도 모릅니다. 또는 휴가차 방문한 장소에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해결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정화 후에 얻은 영감을 통한 행동은 돈이나 시간을 들인 그 어떤 것보다 자신에게 들어맞습니다. 표면의식 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매 순간 변화해 갑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 체험을 정화하면 도시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어진 장소가 자신에게 맞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그곳에 있으며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느끼는 생각이나 체험을 하나하나 정화해 가면 저절로 다음 길이 준비됩니다. 정화할 때마다 하나의 문, 또 하나의 문이 준비되어 다양한 가능성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집착 때문에 똑같은 경치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선택하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화인가 기억인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 부부에게 뉴욕 여행을 권유받았을 때입니다. 초대를 받아 기뻤지만 사람이 붐비고 차도 많을 텐데 괜찮을까? 쇼핑하는 게 서툴러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정화하면서 우선은 간다고 대답하고 계속 정화해 나갔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을 때 이곳 하와이 자연 속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평온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고 싶지 않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집착이 내 안에 있었구나 싶어 놀라면서도 정화를 하니 내 안에 있던 집에 대한 기억이 떨어져 나가는 사이 집이 정말로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화할 기회를 준 아들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나는 바로 뉴욕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근사한 미술관에도 가고 상당히 맛있는 피자집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욕은 나에게 정화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평소 휴가를 보낼 때 등산이나 뱃놀이를 즐기는 나를 알고 있던 며느리는 내가 즐겁게 뉴욕 거리를 걷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완벽한 상태라는 사실을 가족 여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나와 잠재의식이 연결되어 진정한 나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이나 기쁨을 느낍니다. 싫은 것은 있어도 정화해서 잠재의식과 교류하고 본래 자신의 밸런스로 되돌아올 때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집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도 일반적인 차도와 달리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외출할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가끔 반대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급할 때는 뭐 하고 있어요? 후진해요 라고 말하고 싶거나 좁은 길 자체에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 순간 바로 정화하면 자연스레 먼저 가세요 하고 길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새로운 꽃을 발견하거나 그 좁은 길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들떠 감사하게 됩니다. 환기되지 않은 막힌 장소 안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거스리는 것이 없는 상태. 일단 받아들이고 정화하면서 다음에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상태. 억지로 감정을 이입하는 게 아니라 정화를 통해 새로운 흐름으로 따를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창조성이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나이, 개인 상담이나 보디워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생년월일과 나이를 묻습니다. 간단하게 나이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왜 하며 바로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화를 위해 묻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과거에 사람 혹은 동물이나 나무, 건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이나 바뀌어 태어나도 50세가 되면 죽거나 목숨을 잃거나 부서지거나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의 표면의식은 인지하지 못해도 잠재의식은 50세 가까워지는 걸 매우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다시 죽거나 부서지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무서워서 벌벌 떨지도 모릅니다. 잠재의식은 공포를 아는 채 기억을 재생하고 몇 번이나 형태를 바꿔 표면의식의 그 체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체험하기 전에 지금의 나이를 정화해서 기억을 미리 지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언제라도 관련된 사람의 나이나 건물의 연수를 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는 기대가 따릅니다. 몇 살이 되었다면 이것도 저것도 이루어야 해 라거나 몇 살까지 결혼한다 라거나 몇 살까지 연봉 얼마를 달성 등 이러한 기대는 잠재의식에게 상처를 입히고 진정한 나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더러 영감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10살이 되었는데 아직 이런 계산도 못하네. 그러다 20살이 지났는데도 아직 독립하지 않네. 나중에는 30대 중반인데도 아직 결혼 상대도 찾지 못하고 등 부모는 아이의 나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공포나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기억의 재생입니다. 잠재의식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나 자신, 다음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의 나이가 물건의 연수를 정화해서 상대에게 적절한 때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가장 먼저 자신의 나이를 정화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그때는 어렸어. 그때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삶은 더 좋았을 텐데 등의 체험도 정화할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지난 일을 추억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체험입니다. 잠재의식 내면에 축적된 그 기억을 지우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시간은 이 순간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를 통해 시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언제라도 진정한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과도 나답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시대가 변했구나 하는 말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는 말과 일을 보고 들을 기회가 있다면 내 안에 기억의 재생으로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일단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인지 모를 시대의 체험을 형태를 바꾸어 보여주는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 정화에 집중합니다. 옛날 시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화해서 기억을 지우고 영감을 통해 이 순간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나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 나이를 정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서 주름을 또 하나 발견하고 내 나이를 떠올렸을 때 정화를 했답니다. 챕터 3 인간관계 의무를 정화한다. 여성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남성은 여성을 부양해야 한다. 돈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싱글보다는 커플이 행복한 것 같다. 어차피 인기 있는 사람은 미인 여성과 돈 많은 남성뿐. 바람기 있는 남성은 최악이다. 지금 당신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선 그 생각부터 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는 데에도 연애관이나 행복의 정의를 비롯해 많은 기대가 있지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화해 갑니다. 정화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제로, 순수한 상태로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는 제로 상태로 정화하지 않은 채 이런 기대나 가치관으로 연인이나 자신을 보고 해석하는 한 문제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연인은 그대로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인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보통은 혼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겠지요. 나에게 매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더 멋진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갔어야 한다. 나이 때문이다 등등.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이 어떤 결론을 고르더라도 만나는 사람이나 발생하는 상황이 바뀌어 그 문제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남편이 일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빚만 불리고 있다는 문제의 원인은 어쩌면 몇백만 년 전 당신이 남편을 노예로 취급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는 알지 못해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나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호오포노포에서의 인연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정화하는 요소입니다. 소화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해야 합니다. 자신과 상대가 제로 상태로 되기 위해,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정화해 감으로써 문제의 원인인 기억이 지워지고 상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또는 서로 영감으로부터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기대라는 이름의 안경을 쓰고 상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완벽한 존재로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봐요 하며 상대의 안경을 억지로 벗기지 않아도 당신이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것은 변화해 갑니다. 당신만 진정한 나로 있을 수 있다면 상대도 저절로 진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 집착, 원인이 아닌 사랑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당신이 기대감을 갖고 상대를 보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피곤해져 버리겠죠. 동시에 상대도 같은 기대를 당신에게 하게 되겠지요. 결국 우리는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기대라는 기억이 재생되는 순간 상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재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라는 신호를 알아챈 순간에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은 기억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재생하는 자기 자신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억을 정화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체험하는 문제를 그 장소에서 정화하면
그 시간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고 서로가 본래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있게 해준 상대는 정말로 근사하지요. 이것이 친구 관계가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큰 업무로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내 연애 상대, 남편인 주제라고 해버리면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모든 것에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기본은 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자아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잠재의식을 돌보고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비로소 초의식과 연결되고 신성한 존재로부터 영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호오포노포에 몰두하면 괜찮습니다. 내 안의 세 가지 자아가 진짜로 사이가 좋아지면 최고의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연인과 가족, 친구나 회사 동료 사이에서 정화가 시작되고 거리, 집, 길, 회사, 대지 모두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감 그 자체인 진정한 당신을요. 고독에 대해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 그리고 육아에 대해 기대합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멈추었다가도 또 기대하게 됩니다.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내가 배운 연애, 결혼,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때 재생되는 기억에 대해 100%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연인이나 남편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육아로 무엇을 체험하는지,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계속 정화해 갑니다. 정화, 그 자체의 성의를 다합니다. 그냥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일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이루었다고 해도 당신도 아이도 연인도 남편도 집도 반드시 어딘가에서 비명을 지르겠지요. 그곳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쓸쓸함이나 고독은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대가족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나 자신과 잠재의식이 손을 맞잡지 않으면 쓸쓸하다는 기억은 계속 재생됩니다. 그러나 계속 정화하면 가정은 물론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빛이 듭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놓치는 순간 당신이 다시 그것과 만나는 일은 일생에 2번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계없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겪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억일지도 모르고 관계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이 이제 그것은 멀리 흘러가 버리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나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하나를 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정화할 기회가 넘쳐날 뿐더러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을 모든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신경 쓰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초조해하는 여성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나 과거의 체험, 트라우마 등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최대 목표가 결혼이나 육아로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거기에 호오포노포가 있습니다. 행복은 어딘가로 찾으러 가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돌아왔을 때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행복해지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갖고 싶다는 물건이나
되고 싶은 처지, 얻고 싶은 결과를 정화합니다. 그 사이 잠재의식은 원인을 보여줍니다. 최근 결혼한 친구를 향한 질투,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있다는 압박감,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로 인한 초조함, 어제 탄 지하철에서의 한 장면 등 잠재의식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겠죠. 표면의식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것들에 저항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화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절실하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소망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체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억이 당신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가장 큰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실천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거나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걷기 시작한 인생 하나하나를 정화해 나가면서 자신을 신성한 존재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눈이 가려진 채로 계속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같은 고뇌에 다시 직면하겠지요. 눈이 가려진 채로 보고 있는 바람이나 희망 또한 기억의 재생이니까요. 가령 회사에서 성공하는 게 자기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믿고 그 길을 향한 인생이라는 이름의 여행을 계속해도 목적지에 겨우 다다랐을 때는 전혀 다른 경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목표 또한 기억의 재생이기 때문에 언젠가 모습을 다시 바꾸고 당신은 다른 꿈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로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식의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지 못한 감옥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로 상태인 한 언제라도 영감이나 평화, 풍요로움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정화를 계속하면 영감으로써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영감이 있다면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이라도 이 세상 가장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으로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매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 영감을 받아들이면 유연함이나 수능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아름다운 것을 체험할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은 사랑이 되어 당신에게 나타납니다. 당신 그 자체가 사랑으로 있다면 모든 것이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물건도 모두 신성한 존재의 곁에 고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일까? 현재 결혼 생활 중인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번 생에서 만난 것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연인,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감정적으로 변했다면 과거에도 비슷한 체험이 수천 번, 수만 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다양한 체험을 전부 소화하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모습이나 상황만 바뀌어 다시 생겨난 문제를 재차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여기서 멈춰도 의미는 없습니다. 만일 문제의 원인이 모두 남편 탓이라고 목을 조르면 끝일까요? 농담이었지만 호오포노포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안에서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기억은 정화하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과거 서로의 관계에서는 어쩌면 자신이 일방적인 악역이었을지도 모르고 더 옛날에는 상대와 부모 자식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 서로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분명하게 만났으니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증오하거나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과 이렇게 얽히는지 알 수 없지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마디 말을 반복하고 성심성의껏 혹은 대충이라도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정화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대부분 일이 저절로 진정됩니다. 깜짝 놀랄만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저절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서로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모르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화가 필요한 상대예요 라고 말이죠. 즉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그 상대입니다. 처해 있는 장소 모두가 당신에게 기억을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외면하기 전에 정화하세요. 참고 잊은 척 하기 전에 정화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생에서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서로 관계에 어떤 기억도 떠안고 있지 않다면 좋거나 싫다는 기억의 재생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챕터 4. 돈, 몸, 영성. 모르나는 너무나도 상냥하지만 동시에 매우 엄격한 분입니다. 하와이 원주민 전통 의료 전문가로서 카후나 라파 아우라고 불렸던 모르나. 그녀의 곁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영적인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거나 명상을 훈련하는 사람, 초능력자 등 정말 여러 분야의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당시 프로골프 챔피언이나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배우인 리처드 체인벌린, 저명한 사업가인 데일 웻 등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구든 모르나는 정화를 통해 그 사람의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의 균형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는 호오포노포노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은 영성, 경제, 몸, 이 세 가지의 균형입니다. 돈이 바닥나더라도 명상을 하고 싶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속을 일체 버려야 한다. 돈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은 뒷전으로 미룬다 등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 깊게 정화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대에 이 몸과 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하고 있는 멋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몸을 통해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정화해 가는 것이 삶의 최대 목적입니다. 영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 몸은 매우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탱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해집니다. 경제적인 곤란함을 없애기 위해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영성은 결코 현실 도피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것, 내 몸에 책임을 질 것, 내 영혼에 책임을 질 것,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행위를 위해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일이나 가족을 희생하는 일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잠재의식을 무시하는 것,
결국 뒤죽박죽 조화롭지 못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균형이 잡히면 내 안의 영성이 점점 열립니다. 돈, 몸, 영성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잡고 정화한 결과 영감을 통해 예를 들어 승려나 음악가 또는 공무원이 되려고 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슬프거나 괴로워지는 경우도 없겠지요. 한편 세 가지의 균형을 잡고 정화한 결과 작은 회사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거나 승진해서 사장이 되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사람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매우 곤란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내 안의 영적인 부분은 물론 몸도 소중히 다루고 매 순간 정화를 계속하면 우리는 비로소 신성한 존재가 본래 우리에게 주는 것 그대로를 완벽한 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과거나 미래를 투시할 수 있다는 특별한 힘이 아니라 본래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일깨우는 힘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위의 인망이 두터워지고 경제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와 자기 자신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원래 영혼을 가진 신성한 존재입니다. 돈으로 곤란한 체험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과거에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원인이 되어 이혼했다거나 친구와 싸웠다거나 아주 오래전 재산을 모두 날렸다거나 혹은 몇백만 년 전에 돈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억을 내려놓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은 돈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요. 비참함, 부족함,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귀찮음, 부자가 되고 싶다. 미움받고 있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매월 대출 상환은 정말 힘들다. 은행 따위는 정말 싫다. 죄책감, 만족감, 열등감. 당신은 보통 돈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평소 돈을 취급할 때도 대체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화함으로써 나와 돈의 관계가 분명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월급날이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 쇼핑하거나 은행에 갔을 때, 예금 잔고를 볼 때, 부자인 친구와 대화할 때, 어릴 때 부모님이 돈을 힘들게 모았던 고통을 떠올렸을 때 등 돈을 정화할 기회는 언제라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의식 안에는 기억이 오랜 시간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준비해 준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많은 기억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하나 청소해 가는 것이죠. 몇십 년 전 경제적으로 무척 곤란했던 나에게 모르나가 준 메시지입니다. 지금 읽어보아도 간단한 말이지만 당시의 나를 뿌리부터 받쳐주고 변화로 이끌어준 말입니다. 돈도 신용도 자신감도 없는 나조차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갖고 싶은 것. 육아를 시작했을 무렵 경제적으로는 무척 불안정했지만 싱글맘이라서 남편과 함께하는 가정이 어떤지 알지 못했고 남과 비교해서 고통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바라고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있었고 당시 나에게는 자동차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중고차 매장에 가보았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는 구입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했을 때 역시나 슬픔이 내 안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호오포노포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체험하면서 정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슬픔 속 한복판을 헤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슬픔을 계속 체험했지만 그와 동시에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슬픔을 극복하려 하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냥 네 마디 말을 하거나 아이들이 잠든 후 천천히 하호흡을 하거나 나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계속 정화했습니다. 이 슬픔을 없애기 위해 정화한다는 기대가 생기면 이번에는 그 체험을 정화했습니다. 어느 사이 슬픔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무렵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니? 필요해요. 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보낼게 라고 말한 아버지는 정말 하와이까지 자동차를 보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 산 자동차였는데 오랫동안 몰았던 예전 차가 익숙해서 새 차를 팔까 망설이다가 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자동차였습니다. 이후 유모차나 짐을 싣고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해변으로 드라이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출근도 하고 버스 시간 신경을 쓰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집으로 가게 되어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개인 상담이나 보디워크 건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정화함으로써 차가 주어지고 정화로 내 생활이 전보다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갖고 싶다고 생각하며 주먹을 쥐고 있는 동안 그것은 그저 기억의 재생일 뿐이므로 영감은 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격다짐으로 갖게 되었더라도 영혼으로부터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며 손에 넣었음에도 최대 목적을 이뤄줄 수는 없습니다. 정화를 통해 점차 쥐고 있는 주먹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틈이 난 곳으로부터 영감, 다시 말해 최대한 적절한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호오포노포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나에게 차를 얻게 된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정화하자마자 딱 맞는 시기에 딱 맞는 상태로 나타나 주었네요.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만일 당신이 정화하지 않은 채 더 빨리 차를 구했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나는 항상 언젠가 가장 올바른 타이밍이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 표면의식인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딘가로 갈 길이 있을 때마다 차에 바로 타지 않고 내 안에 원래 있던 그 차와의 기억을 정화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차를 가질 수 있게 된 기쁨, 모양이나 색깔에 관련해 떠오른 생각, 차의 브랜드, 차 번호, 보험증서 등 보이는 것을 하나하나 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자체의 새로운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운전하기 전에 운전 중에 생각날 때 이름을 부르고 말을 걸면서 계속 정화했습니다. 그 차는 나와 15년 이상 함께 해주었습니다. 운전이 그다지 능숙하지 않은 나였지만 내 최고의 차로서 어떤 사고나 문제도 없이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차를 정말로 좋아했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을 때 더 슬펐습니다. 그 차는 나에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정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벌고 싶다. 돈이 부족하다 등의 생각 역시 우리가 공유하는 기억들입니다. 우선 처음에 기본적인 돈에 대한 정화, 내가 지금까지 실천해온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입원, 근무지, 근무지 주소, 근무지 대표자 이름, 회사와 거래하는 은행 이름, 자기 예금 계좌, 각종 세금, 급여, 급여 일, 자기 직책, 관리비 청구서, 자기가 현재 돈에 대해 느끼는 생각, 자기와 관련 있는 통화 단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돈을 다루는 방법, 가계부, 그 밖에 영감을 통해 문득 떠오른 것에 무엇이라도 위 내용을 종이에 적고 난 다음
하나하나 정성껏 정화합니다. 각각의 문자에서 떠오르는 상상이나 체험을 종이에 써도 좋겠지요. 매달 받는 급여의 숫자를 다시 한번 쓰면서 내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했던 가게의 점장이 떠올랐다면 그 점장의 이름을 씁니다. 은행 이름을 쓰고 옛날 버블 시대를 떠올렸다면 그것도 씁니다. 스스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재의식이 체험시켜주는 다양한 기억을 자유롭게 그대로 종이에 써내려 갑니다. 거의 다 써낸 것 같다면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정화 도구를 사용해 하나하나 정화합니다. 어느 것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일지는 자유입니다. 내가 돈을 정화할 때 자주 사용한 방법은 지우개가 달린 연필 도구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써낸 각각의 항목에 지우개를 대며 짚어갑니다. 집중해서 했다기보다도 그 종이를 사용해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정화했습니다. 무언가 지불하러 가기 전에는 상상 속에서 적어놓은 종이를 한번 펼치고 그 위에 가입표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계속하는 동안에 잠재의식은 여러 가지 기억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죄책감, 돈이 무서워 사용하지 못한다는 공포심, 저 사람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질투심 등 이처럼 돈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정화하면 잠재의식은 차례대로 기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 무의식으로 그만큼 많은 기억을 가진 채 돈을 취급했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돈은 원래 영혼을 가진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지거나 다루는 건 돈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지 아닌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제로 상태인 신성한 존재에게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의 기억이 그대로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 몹시 화가 난 상태를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업무 내용이나 클라이언트, 상사나 부하에게 화가 나 있거나 불만을 가진 채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그 돈은 어떤 의미로는 학대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돈에는 역사를 거치며 쌓인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화하지 않은 채 과도한 절약을 하게 되면 돈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여겨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돈도 가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감정적으로 빼앗기거나 거칠게 취급당한 체험을 가진 돈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정화하지 않은 채 예전 기억을 통해 내가 돈을 취급하면 액수를 늘리거나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도 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제로의 신성한 힘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기억으로 진흙 특성이가 된 돈을 통해서는 사람이나 물건, 땅도 영감으로써 관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해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정화하고 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돈을 지불할 때에도 받을 때도 자신이 돈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돈을 통해 체험하는 문제를 정성껏 정화합니다. 돈은 원래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정화를 통해 제로 상태라면 돈도 완벽한 양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저절로 나아가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 주겠지요. 지금 당신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몇만 명, 몇억 명이라는 사람의 손을 지나 당신에게 도착해 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여주는 게 많을 것입니다. 돈을 진정한 의미로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먼저 자신부터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챕터 5. 일, 회사. 나는 여기가 정말 싫어.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슬픔과 불안이 느껴졌던 이 체험을 바로 정화하기 위해 괜찮아, 내 안에서 도대체 어떤 기억이 재생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들려줘서 고마워, 함께 정화하자 하고 내 안의 잠재의식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스스로 안정감을 되찾았고 그날 할 일을 하면서 손에 잡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정성껏 대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퇴근하려고 사무실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책상 주변이 마치 사막처럼 바짝 말라서 물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체험을 정화했더니 블루솔라 워터를 필요로 하는 방에 영감이 있어 실제로 유리컵에 블루솔라 워터를 한 잔 따라서 책상 한가운데 놓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여기가 정말 좋아. 이번에는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정말로 기뻤고 마치 오아시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평소보다 더 상쾌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제와 뭐가 다른 거지? 그러자 방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게 파일도 펜도 어질러져 있었잖아. 전부 어질러져 있었으니까 편하게 있을 수 없었어. 밤에도 컴퓨터에서는 작은 기계음이 나와 푹 쉴 수 없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웃었을까요? 이 체험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웃습니다. 왜 지금까지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걸까 싶어서 말이죠. 방에는 방 나름의, 컴퓨터에는 컴퓨터 나름의, 펜에는 펜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각각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과거의 기억에 쌓여있는 널브러진 상황 속에서 이 회사에 있는 컴퓨터나 펜, 스케줄 노트 등은 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그곳에 있는 각각의 물건이나 의식을 본래의 완벽한 상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진척시켜주는 것은 회사에 있는 전화나 컴퓨터니까요. 가령 아무리 멋진 기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여줄 프로젝터나 프린터가 기억으로 인해 흐려졌다면 본래의 영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이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내 안에서 정화하지 않은 사이 발생되는 다양한 생각은 도달해야만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고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회사를 통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방해 목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화, 단지 그뿐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경영자이거나 사원,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회사나 가게를 통해서 내 안의 잠재의식에게 묻는 일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력과 내 행동으로 회사 프로젝트를 본래 상태로 바로잡고 있어야 할 곳에 두면 영감이 다가옵니다. 육아와 회사 생활은 꼭 닮았네요. 입장. 나는 하와이에서 부동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바로는 건축 현장은 거의 남성들의 무대입니다. 무언가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에 얼굴을 내밀면 거의 다들 남편은 언제 옵니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남편을 찾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상황을 접한다고 느껴서 우선 여성인 것을 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내 나이, 주소, 이름, 내가 이제부터 집을 짓는다는 것을 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득 나타난 것은 내가 비록 여성이라도 더 씩씩하고 강하게 말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바로 후회에 대해 정화하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화를 다 하지 못했던 여성인 것에서부터 다양한 기억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해 나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여성을 정화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무리함과 집착도 없는 상태에서 느린 말투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스니커를 신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나입니다라며 발이 땅속으로 뿌리를 꾹 내리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내가 여자라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기억이 상대에게 불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내, 엄마, 딸, 남편, 아들, 선배, 상사 등 다양한 입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체험하는 입장에서 오는 기억이 상대를 망설이게 할 뿐입니다. 정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제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상대는 내 안의 제로, 즉 진정한 나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본래 남성, 여성 각각 부성과 모성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 둘은 균형 잡기가 힘듭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면 역사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취급을 받았다는 문화를 정화하는 것, 남성이라면 가족을 부양하는 건 남자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나 사고방식이 이상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되찾기 위해 그냥 정화합니다. 남성, 여성 각각이 자신 안에 있는 부성과 모성의 균형에 눈을 돌려 정화하면 우선은 자신, 다음으로 주변, 그리고 전 세계의 균형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건축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나름대로 정화하고 있어서 누군가 당신 남편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으면 어디에 있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장에서 5장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에서 10장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하호흡법이라고 있어요. 신성한 에너지를 되찾는 정화를 위한 호흡법인데 저와 함께 하호흡법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펴고 의자에 앉습니다. 7초간 숨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7초간 숨을 멈춥니다. 7초간 코로 숨을 내뱉습니다. 7초간 숨을 멈춥니다.